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천재 건축가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호주는 죄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영국이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 산업화된 큰 도시에서 범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 범죄자를 영국에서 수용하는 것이 그 수용 능력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감옥을 계속 지을 수도 없고요. 또 영국 사람들도 님비 현상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그 교도소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막 디몬스트레이션도 하니까 그 교도소 시설을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미국에 많은 교도소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데려가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하게 되니까 미국 정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의 죄수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있던 죄수들을 다시 어떻게 영국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어디에 교도소를 만들면 좋을까 고심하게 됐고요. 그 고심한 결과가 바로 호주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죄수와 또 영국에 넘쳐나는 죄수들을 호주로 데리고 와서 호주에 교도소를 만들고 수용을 했죠. 근데 초창기에는 수용됐던 이 죄수들이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하면서 현대 호주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 언어학적으로 영국의 언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입니다. 그 영국에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고 문법이 바뀌면서 영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어가 한국에서 가장 그 발전된 언어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영어는 그 영국에서 연원이 됐죠. 영국에서 이렇게 가져온 언어가 그 지금의 호주 언어인데 그 영국만큼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가져온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을 해서 계속 영국 영어를 쓰다가 호주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그 런던 남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언어를 코크니 영어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거만한 투의 영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멋을 내려고 이렇게 뭐 have 같은 것도 have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서 그걸 코크니 영어라고 하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호주의 언어가 약간 코크니 언어적인 그런 그 코크니 영어적인 그런 습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만했던 영국의 특정 지역의 언어가 이렇게 호주에 유입이 됐고 그것이 호주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호주의 지금 현재의 언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드니에 가는 이유는 바로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위대한 스토리텔링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의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완공된 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호주의 시드니는 황무지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건물도 별로 없었고요. 문화 공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시드니를 세계적인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이 공모전에 그 이렇게 응시한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위대한 건축가 웨른 우손이 되겠고요. 그래서 32개 나라에 200여 명이 넘는 그 공모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웨른 우손이 되겠습니다. 이 웨른 우손은 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주 젊은 나이에 최종 선정자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요. 그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그 설계도를 보고 웨른 우손의 설계도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계도도 봤겠죠. 보고 이 웨른 우손의 설계도는 이건 불가능하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빼놨습니다. 탈락을 시키는 그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핀란드의 그 에로 사리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심사위원이
그날 차가 막혀서 조금 늦게 심사위원석에 도착을 했습니다. 심사실에 도착을 했는데 옆에 이렇게 밀어놓은 이 웨르누스온의 설계도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다. 이것을 우리가 탈락시키면 너무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이 웨르누스온의 설계도를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것을 알아보는구나.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 최고와 최고는 통한다라는 대목을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3년 만에 건축이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00만 불이면 된다.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3년이 무려 14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700만 불이면 된다던 예산은 1억 2천만 불이 됐죠.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간도 7배가 늘어나고요. 예산도 14배가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혹평을 하게 된 것이죠. 당장 중단해라. 그래서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웨르누스온은 2단계까지만 완성을 하고 3단계에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고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웨르누스온이 2단계까지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3단계는 계속 여론이 악화돼서 주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해서 복권 발행으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 예산을 충당했고요. 천신만고 끝에 완성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1973년에 시드니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 개막 행사를 할 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참여를 해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참 약간 쫀쫀한 게 뭐냐 그러면 호주 정부가 웨르누스온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웨르누스온은 정말 그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막식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가의 자존심, 예술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왕이 참석하는 개막식에 이 웨르누스온은 참석을 안 한 것이죠.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는 연간 2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연간 3,000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그토록 이 예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들어간 예산의 수십 배를 이미 회수를 했고 시드니를 세계 3대 미항, 진정한 세계 3대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없다면 상상을 못 하겠죠. 가장 중요한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곳이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그 입장료를 이렇게 내고 이 내부를 보는 그 내부 투어 외에 그 정식으로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많은 오페라 공연도 열리고 팝 가수도 오고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막 펼쳐지는데 그 표를 사서 미리 예매를 해서 들어가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극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볼 수 있는 내부 투어가 있고 공연을 직접 보는 것,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그 너무 아름다운 보타닉 가든이 있고요. 이 보타닉 가든이 어떻게 보면 시드니의 어떤 산소 탱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책을 하고요. 또 외국인들은 그 이국적인 남반구에서만 서식하는 이국적인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타닉 가든과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 항공사진 같은 것을 보면 참 아름답죠. 시드니는 위대한 건축가 웨르누스온의 위대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입니다. 창의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혁신 마인드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 마인드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호주의 시드니를 권합니다.